2026년 이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식이 뭐랄까 완전히 판이 바뀝니다. 어떤 기업은 날개를 달고 또 어떤 기업은 지원에서 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어디에 속하는지 지금부터 딱 5분만 투자하시면 2026년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게 제가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돈 문제죠. 정부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러니까 자금 지원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어떤 성장 분야를 팍팍 밀어주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 인재 확보 전략까지 차례로 알아본 다음에 이 모든 변화가 우리 사업에 대체 어떤 의미인지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2026년 정책의 방향을 그냥 한 장으로 딱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보세요. 전체적인 융자 규모는 살짝 줄었는데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18%나 급증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에요. 정부가 이제 내수만으로는 안 된다. 수출로 성장 동력을 찾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 회사는 2026년에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문턱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아주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우량 기업으로 분류돼서 오히려 지원에서 소외됐던 기업들 있잖아요. 바로 그 기업들에게 기회가 열린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신용등급이 BB만 돼도 지원받기 좀 어려웠는데 이제 그 기준이 BBB로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한마디로 우리 회사는 너무 튼튼해서 지원 못 받겠지 하고 지레짐작하셨던 대표님들 이제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말 아슬아슬하게 자격이 안 됐던 그런 탄탄한 중소기업이라면 이건 진짜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하지만 기회가 커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예전처럼 사회적 무례 같은 좀 애매하고 모호한 기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딱 정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 임금체불 이런 건 그냥 바로 레드카드 항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ESG는 그냥 좋은 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금 확보를 위한 필수 생존 조건이 된 셈입니다. 이것도 아주 실질적인 변화죠. 흔히 삼진아웃 같았던 반복 지원 제한이 좀 유연해졌습니다. 5년 안에 3번 지원받으면 제한되는 건 똑같은데요. 예외가 생겼어요. 누적 운전자금이 5억 원 미만인 소액 지원 기업이라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죠. 이건 정부가 이 회사는 될성부른 떡이다 싶으면 꾸준히 물을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특히 성장 초기 단계 기업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일 겁니다. 자, 그럼 정부는 어떤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할까요? 궁금하시죠? 새롭게 등장한 프로그램들을 쫙 보면요. 그 정답이 보입니다. 만약 2026년 정책의 키워드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전 망설임 없이 AX 스프린트를 꼽겠습니다. 여기서 AX는 AI 전환,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하나 도입하는 걸 넘어서 사업 모델 자체를 AI로 혁신하는 걸 의미해요. 만약 대표님 사업에 AI를 접목할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이 급행열차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반적인 기조는 명확해요. 될 기업에 더 밀어주자. 한번 가능성을 보인 기업은 아주 확실하게 키우겠다는 거죠. 여기 표를 좀 보세요. 신시장 진출, 재창업 자금 한도가 전부 5억에서 얼마요? 10억입니다. 2배로 뛰었어요. 이건 이제 막 점프할 준비가 된 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인 거죠. 자, 이제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예산이 폭증한 거 보셨죠? 정부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그냥 로컬 플레이어가 아니라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도록 모든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수출 바우처 예산이 드디어 1,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외 마케팅부터 법률 자문까지 사실상 수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걸 지원해주는 맞는 쿠폰 같은 거예요. 만약 해외 시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계신다면 내년 사업계획서에 수출 바우처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 항목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혹시 서류 작업 때문에 정부 지원 포기하신 적 있으세요? 자, 이거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해외 거점, 그러니까 GBC의 입줄 신청 서류가 22종에서 14종으로 확 줄었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걷어내고 우리 기업들이 진짜 중요한 사업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지원도 그냥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드디어 26년 1월에요. 스타트업의 심장부조, 바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국 베이스 캠프가 생깁니다. 이걸로 전 세계 6개 핵심 도시에 우리 기업들의 전초기지가 마련되는 셈이에요. 특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직접 경쟁하고 협력해야 하는 기술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는 와,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금과 정책이 있어도 결국 사업의 성패는 사람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는 우리 회사가 최고의 인재를 얻고 또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돕고 있을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 그 전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타트업 사관학교라고 부르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요, 이제 대학원 과정을 신설합니다. 기존의 단일 과정이 기초랑 심화 두 개로 나뉘는데요. 특히 저기 딥테크 글로벌 심화 과정을 보세요. 지원 대상도 창업 7년차 기업까지로 늘고 자금도 최대 2억 원으로 2배나 늘어납니다. 이건 이제 막 창업한 신입생뿐만 아니라 한 단계 도약을 앞둔 석박사급 기업까지 체계적으로 키우겠다는 아주 똑똑한 전략이죠. 자, 이걸 보면 인재 확보를 위한 정부의 3가지 전략이 딱 보입니다. 첫째, AI 같은 핵심 인재는 지역에 상관없이 직접 키워낸다. 둘째, 국내에 없는 인재는 해외에서 더 쉽게 데려올 수 있게 문을 연다. 그리고 셋째, 이미 우리 회사에 있는 핵심 인재는 성과 공유를 통해 절대 놓치지 않도록 돕는다.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 머릿속이 좀 복잡하시죠? 그래서 결론이 뭔데 싶으실 거예요. 이 모든 정보를 싹 종합해서 당장 내년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할 핵심 3가지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정부 지원의 핵심 딱 3가지로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문턱은 낮춥니다. 더 많은 좋은 기업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둘째, 타겟은 명확합니다. 정부의 돈은 AI, 추격차 기술, 그리고 수출, 이 3곳으로 집중됩니다. 셋째, 성과는 확실히 보상합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은 더 크고 빠르게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밀어준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2026년 정부 정책의 방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합니다. 정부는 AI, 수출, 그리고 스케일업이라는 방향으로 힘껏 공을 던졌습니다. 이제 그 공을 받아서 더 높이 도약하는 건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분석이 그 도약의 든든한 발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